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터질 게 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하한가를 맞은 세방입니다. 세방 주식은 괜찮은 걸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어제 지어소프트를 올리기 전에 세방을 먼저 분석할까, 지어소프트를 먼저 분석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오늘 중으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한가를 맞은 세방인데요. 일단 황금거북이 유튜브 답글에 세방 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세방과 세방 우선주입니다. 원래 우선주는 가격 차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삼성전자 때문에 일어난 착시 현상인데요. 삼성전자의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삼성전자 우선주에도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많은 관심은 우선주 역시 비슷한 주가 수준으로 차이가 없게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원래 우선주는 대부분 주가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도 우선주가 2개 있는데 주가 차이가 40%, 47%입니다. 수치로 말하면 적어 보이는데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가 2배 가까이 난다는 뜻이죠. 한국의 자동차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도 우선주가 있습니다. 현대차 보통주 한 주를 매수할 자금으로 우선주 2주를 매수할 수 있는 셈인데요. 아모레 퍼시픽은 어떨까요? 화장품 주식은 좀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가 78% 차이가 납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세방과 조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세방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방은 지주회사입니다. 기업 개요를 보면 항만 하역 사업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이자 운수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기는 하지만 시가 배당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중형주 수준이네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상승하는 회사는 시장이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송서비스 산업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매출액이 5년 동안 1.98배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면 재무제표가 좋기는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매출액의 증가 덕분에 규모가 커져서 당기순이익이 1,000억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출액의 상승세는 2022년까지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된 국제적인 경기 침체에 매출액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최근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고 4분기에는 3천억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영업이익의 단기 순손실이 더 괜찮은 이유는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영업 손실의 단기 순이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뜻이니까 앞의 사례보다 조금 더 불안한 재무제표가 될 수 있지요. 운수 사업은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ROE가 10% 미만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세방은 2019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2022년부터 ROE가 10%가 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 추세인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일단 세방은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도 좋은 편인데요. 2021년보다 2022년의 부채 비율이 더 낮아졌으며 유보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재무제표에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상승한 것 치고는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른 것이 보입니다. 만원이 5만원이 되었으니 5배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세방의 주가 상승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경제에서도 2022년 12월 뉴스에서 중소지주사의 상승은 이유 없는 급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방이 제일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혹시 세방은 세방전지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세방그룹의 자회사인 세방전지는 국내 점유율 1위의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물류업계 등에서 세방전지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물류에서 2차 전지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주가의 상승을 설명하는 행복회로일 뿐입니다. 세방은 2차 전지 물류를 위해 벨기에의 현지 법인도 설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테마로 묶이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지요. 또한 세방의 자회사 세방전지는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 중 하나인데요. 가짜로 테마에 묶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이지요. 매출도 5년 동안 상승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빨간 숫자도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2차 전지 테마처럼 급격한 매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에코프로 BM처럼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한번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방전지는 기존의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상승했던 물량이 모두 소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비록 조금 타이밍을 못 맞춰서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에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세방 주가가 하락해서 함께 주가를 끌어내려 준다면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래 세방 주식의 우선주를 다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세방의 우선주인 세방우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세방과 세방우의 주가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주식수가 적다는 뜻이고 주식수가 적다는 것은 주요 주주가 들고 있는 수량도 많아서 유통주식 자체가 워낙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의 시청자분이 세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세방우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질문을 하셨던데요. 금액은 다를 수 있어도 차트 모양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통주식이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많고 거래가 잘 되며 시장에 관심을 받는 업종이라면 주가가 보통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주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트 모양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겠지요. 오늘 세방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럼 시청자분의 질문 외적으로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보입니다. 하한가를 기록하는 세방은 얼마나 더 하락할까요? 힌트는 PB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방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들은 지주사 할인을 많이 받는데요. 그동안 세방은 평균 PBR이 0.3배에서 0.35배 사이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뉴스에서도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갔었고 현재 주가는 PBR이 0.65배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본다면 적정 PBR은 0.3배에서 0.5배 사이가 될 텐데요. 그러면 주가는 21,260원에서 24,8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3만원이니까 아직 9,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황금거북이도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에 투자할 때 세방 우선주나 삼성중공업 우선주에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바로 세 번째 조건인 유통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주에 투자를 할 때에는 업계 1위인지 확인이 필요하죠. 업계 1위 주식이라면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미래에셋증권, 현대자동차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인지도 확인해야겠지요. 성장하는 산업은 반도체, 전기차, 제약바이오, 스마트팜, 인공지능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주식이 많아야 하는데요. 유통주식이 없으면 세력이 주가를 가지고 놀기 쉽습니다. 2020년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훨씬 더 고평가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개미가 아니라서 안정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겠지요. 황금거북이의 세방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세방전지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러나 본래의 사업인 세방은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속해 있지요. 지주회사 치고는 배당도 낮은 편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높으면 결국 주식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별점은 높게 줄 수 있어도 일단은 투자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가 중간에 올렸던 중소지주사의 이유 없는 급등을 보시면 세방, 대성홀딩스, 선광, 다우데이터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모두 24일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했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폭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좋은 주식을 좋은 주가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있는 주식이 좋습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저평가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